퍼포먼스 마케팅이에요. 근데 광고 마케팅에도 마케팅 종류가 여러 개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본업도 괜찮네 이러니까 부업의 실적이 눈으로 확인되던 게 본업의 기대감까지 이렇게 플러스가 된 거죠. 쉽게 말하고 퍼가 그냥 기대 지수가 10이었던 애가 30까지 올라가는데 부담이 없어진 거죠. 그냥 안녕하세요. GB투자 아카데미의 GB입니다. 오늘은 스필오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필오버가 무엇이냐부터 일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필오버란 물이 넘쳐 흘러 인근의 메마른 논에까지 혜택이 전해지듯이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혜택이 흘러넘쳐 다른 지역에까지 퍼지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스필오버 효과 또는 일출 효과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어떤 요소의 생산성 또는 다른 요소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올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까운 사례로 정부의 SOC 사업 투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로 정부는 해당 산업에 대한 고용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고, 이제 도로나 편의시설, 주변 시설들이 막 깔리고 좋아지니까 상권 및 주거 환경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 요 개선 효과로 인해 인구 이동 및 밀집 활성화가 또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다양한 소비들이라든가 기업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나겠죠. 그럼 기업 시설 투자가 일어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고용 창출이 일어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다 보면은 또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개선되고, 또 개선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소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을 삼으로써 부동산에 또 부의 효과가 발생이 되고, 이러면서 부 효과가 발생되면 또 그 지역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니까 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는 사실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SOC 투자. 그 이후의 사건들은 그 하나 물꼬를 틈으로써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흘러 넘쳐 나와가지고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쫙 퍼지고 이제 채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스필오버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필오버가 그런 건지 알겠다. 근데 이게 주식이랑 그 다음에 뭔 연관성이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당연히 궁금증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필오버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보다시피 여기 표기는 해놨는데, 요 스필오버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익 모델을 위한 도구이고요. 이 도구가 이후 비즈니스 모델 요소 전반에 걸친 영향력 조정 및 행사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 체질과 주변 환경이 변화됨으로써 수급 요건과 펀더멘탈이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주가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필오버 유형 사례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로 스타벅스 효과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 입점으로 인한 주변 땅값 상승은 관련 유사 대상물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는 스필오버 유형의 사례입니다. 보통 평균 지가 상승률은 65%인 것에 반해 통상 스타벅스 입점 시 주변 땅값의 경우 96%의 상승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놀랍죠? 두 번째 스필오버 효과 사례 같은 경우에는 소설 다빈치 코드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댄 브라운의 신간소설 다빈치 코드가 2003년 6월에 나왔는데 6년 나와서 이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앞에 댄 브라운의 소설이 이미 3가지가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은 다빈치 코드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빈치 코드가 베스트셀러 1위가 되고 이후 이제 출판사에서 그의 책 3권을 재출간한 거죠. 재출간한 책이 기존 책 3권이 역시 베스트셀러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 전에는 베스트셀러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거는 다빈치 코드를 시작으로 기반을 잡아가지고 그의 책 전반으로 효과 자체가 뻗쳐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리 자체는 생각해보시면 단순하겠죠. 잠시 코드를 어떤 사람이 딱 읽었는데 재밌어갖고 주변에 소문을 냈겠죠. 그럼 주변 사람들도 읽어봤는데 재밌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든 생각이, 이 작가 책 잘 쓰는데 재밌는데 다른 건 없나? 보니까 다른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책도 그만큼 재밌겠지 하고 사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 자체가 작은 변화로 인해 가지고 책 하나가 베스트셀러가 됨으로써 이제 다른 데까지 같이 여파가 미치는 거죠. 그리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는 소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전자책으로 출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갖고 한 수천 권 정도 팔렸다고 하는데 뭐 성적은 쏘쏘하죠. 그런데 이후 인쇄 버전의 출판 계약이 왔었고, 그 계약을 이제 체결한 후에는 종이책이 출간되고 이제 1년 만에 9천만 부가 팔리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 원래는 전자책이었을 때는 그냥 비실비실하던 애가 종이책 되니까 이제 형태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형태 변화로 인한 스필오버 효과인 거죠. 그리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화로도 이제 나오고 있죠. 굉장히 히트 상품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형태의 변화로도 스필오버 효과는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사례고, 이제 실질적으로 국내 사례 부분하고 교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본다라고 하면, 교훈은 결국 그거예요. 만약 어떤 기업의 제품이 히트 상품이 되었다라고 하면 단지 그걸로 모든 효과는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예전에 우리 허니버터칩 품절 사태 일어나고 이랬었죠. 그렇죠? 그 상품이 히트를 쳤어요. 히트를 쳤는데 히트 쳤네? 그 이후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히트 상품 히트 쳐갖고 품절 났을 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팔았나요? 허니버터칩 들어오면 번들 상품으로 팔았죠. 같이 이렇게 묶음 상품으로 기존에 뭐 있는 자기네들 상품 같이 끼워가지고 안 팔리던 상품 끼워가지고 막 팔고 했는데, 번들이랑 뭐 스필오버는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논리로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봤을 때 허니버터칩 하나 팔면은 1,500원인데 그런 묶음 상품으로 팔면서 얘네는 3,000원이에요. 그쵸? 3,000원이란 매출 팔 수 있어요. 매출이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번들 상품이긴 하지만 스필오버 효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여기 설명드렸다시피 히트 상품이 되었다 그러면 허니버터칩 잘 팔리네, 한 1,000만 개 팔렸으니까 뭐 이 정도 매출액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효과로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먹어보고 그 결합 상품이 정말 또 괜찮았다 그러면, 결합 상품이 고구마깡이었다 뭐 이러면 고구마깡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구마깡을 이제 사 먹을 거잖아요. 그리고 고구마깡을 사 먹다 보니까 여기 회사 제품 괜찮네, 맛이 다. 뭐 다른 제품도 맛있으려나 하고 도전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옆에 있는 감자깡을 집었어. 근데 감자깡도 너무 맛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가지 제품을 시작해 하고 다른 제품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스필오버 효과의 규모와 지속성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 크거나 길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건데 이 스필오버 효과가 곳곳에서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까운 사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에코마케팅 사례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에코마케팅 회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회사로 데일리 앵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클럭 미니 마사지기를 팔았어요. 자회사요, 데일리 앵커에서. 이게 뭐냐 그러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한번 보신 분들은 몇 번씩 보셨을 텐데 광고 올라오잖아요. 뭐 어머니 아버지 너무 마사지기 조그만한 거 그거 닫아서 시원해서 좋다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한 3개 정도 샀거든요. 근데 좋더라고요. 샀는데 이게 재밌는 게 에코마케팅의 본업은 마케팅 회사예요. 퍼포먼스 마케팅 회사인데 그러니까 자회사에서 부업으로 하는 게 전자상거래업이란 말이에요. 전자상거래. 데일리 앵커에서 그러면 사실 이 클럽 미니 마사지기를 이제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야, 이거 부업인데 엄청 괜찮네.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이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클럽 미니 마사지기가 전형적인 면도날 모형 모델이에요. 사업 모델로 치면 뭐냐 그러면 본체는 싼 값에 팔고 이 소모품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제
소비하게 만듦으로써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본체 한 대 사면 한 대 더 끼워줍니다 이러잖아요. 뭐 본체 사면 뭐 할 거예요? 소모품 그거 한 30일 뭐 60일 쓰고 나면 또 바꿔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건데, 여기에서 부업 자체 제가 어떤 계산을 했냐 그러면 클럽 미니 마사지기 잘 팔리네, 입소문도 되게 좋네, 사람들 뭐 평가도 괜찮고, 그런데 우리가 5천만이잖아요. 그래 뭐 국내 내수 시장만 본다라고 쳤을 때 5천만인데, 그래 뭐 한 30% 정도는 이걸 구매한다라고 치자. 그러면 1,500만 원 곱하기 뭐 이게 마사지기 소모품이 뭐 10,000원이라고 칠게요. 10,000원이라고 치면은 가격 나오잖아요. 그쵸? 1,500억 정도 매출이 새롭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매출이 되겠구나, 이 정도 매출이 추가가 되겠구나, 최소한 뭐 이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 사례로 봤을 때 사실 투자자들은 그 당시 아시는 분들은 클럽 미니 마사지가 잘 팔리네, 마케팅 잘하네, 입소문도 좋네 하고 관심을 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본업이 뭐였지 하고 다시 보니까 본업은 퍼포먼스 마케팅이에요. 근데 광고 마케팅에도 마케팅 종류가 여러 개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본업도 괜찮네 이러니까 부업의 실적이 눈으로 확인되던 게 본업의 기대감까지 이렇게 플러스가 된 거죠. 쉽게 말하고 퍼가 그냥 기대 지수가 10이었던 애가 30까지 올라가는데 부담이 없어진 거죠. 그냥 본업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업에서 클럽 미니 마사지가 살짝 이제 주춤해질 때쯤 돼가지고 이제 본업이 부각을 받으니까 주가는 또 다시 조금 더 탄력성 있게 가고 다시 조정을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밑에 이렇게 뭐 주가로도 표시는 해놨는데, 결국에는 기업의 체질 변화와 기업을 둘러싼 유의미한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작은 불씨에서 기업의 펀더멘탈적, 수급적 큰 변화를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포착하기 위함입니다. 이 클럽 미니 마사지기가 누가 얼만큼 히트칠지 누가 얼만큼 알았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본업, 모회사의 본업에까지 영향을 준 거란 말이죠. 투자자들이 이 본업을 다시 보게끔 만들어주는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스피로버 효과로. 그리고 이 본업 자체가 사실 실적이 안 나올 때는 또 부업에서 한 번 더 부각을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 모회사 자회사 본업과 부업 간의 스피로버 효과 자체가 계속 상쇄되면서 가격 자체는 부담 없이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위험, 리스크라든가 뭐 아니면은 불확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불확실성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실적으로 눈으로 확인해주고 본업에 대한 심리감을 주고 본업에서 또 숫자가 괜찮은 거 찍어주고 뭐 자회사에서 또 커버해주고 이런 식이 되니까 주가 가는데 다소 부담이 없었던 거죠. 보시다시피 거의 10,000원짜리 회사가 40,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4배 상승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하고 그냥 덮고 기다리는 것이 가치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가치 투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싼 기업 그냥 사가지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죠. 뭐 예전에는 맞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나중에도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가치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싼 기업 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싼 기업은 영원한 저평가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죠? 가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치 함정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 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놨는데, 그냥 싼 게 그냥 계속 싼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가격 상승은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싸고 그냥 관심을 안 주고 그냥 내팽겨쳐두면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요. 왜?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업의 체질이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체크하는 거고요. 기업의 사업 모델이라든가 모멘텀을 체크하는 거고요. 기업을 둘러싼 환경들도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투자자가 오늘은 좋게 봤다가 내일은 또 나쁘게 봤다, 이런 이슈로 막 이런 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아예 안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의미 있는, 정말 유의미한 지표들, 유의미한 중요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커버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내 보유 종목에 대해서 뭐 비중을 줄일 때는 줄이고 늘릴 때는 늘리고 뭐 매도할 때는 매도하고 이런 식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매일을 온갖 뉴스에 귀 기울이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이게 한계적인 방식이라 매매를 추천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투자를 하면서 밤에 잠이 잘 와야 돼요. 절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걱정으로 잠이 안 오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실패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이제 이런 용어들이라든가 뭐 기초 용어들이라든가 이거를 어떻게 주식하고 연관시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시면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는데 듣다 보면은 필요한 거는 자연스럽게 나한테 흡수가 될 거고요. 필요 없는 거는 자연스럽게 걸러질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거는 정말 나한테 남아서 계속 활용되고 더 좋은 도구로 쓰면서 나한테 강력한 무기가 될 거고요. 필요 없는 거는 정말 자연스럽게 콩나무에 물 걸러지듯이 이렇게 걸러질 거란 말이에요. 좋은 것만 남는 거죠. 좋은 자연분만. 그래서 매매도 투자도 자기 성향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냥 편안하게 투자하고 나는 그냥 넣고 기다리고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면 그런 기질의 사람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뭐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자기의 그릇에 맞는 투자, 자기의 그릇과 기질에 맞는 투자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잘 아는 과정 속에서도 나한테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는 선입견 없이 잘 받아들여야 되죠. 잘 받아들인 다음에 버릴 건 버려야지 처음부터 딱 막아버리고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성장의 한계성은 이미 정해지고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럼 오늘 관련한 스피로버 효과 관련해서 설명이 살짝 길긴 했는데 오늘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후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